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남다른 인생을 살려고 해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는 동물이기에 주변 환경에 자꾸만 맞춰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한 길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족이나 지인들로 인해 의지가 꺾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이뤄놓은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타인에 의해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질긴 인연들이 있습니다. 도움 하나 되지 않으면서 나태함을 유도하고 사사건건 부정적인 이야기로 의지를 꺾는 인맥은 정말로 백해무익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질 나쁜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부모님들의 말은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특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부자가 된 후에도 말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손절할 사람, 끊지 못하면 영원히 족쇄가 될 해가 되는 인연. 당신이 가난한 마인드를 깨고 어렵게 장착한 부자 마인드를 실천하지 못하게 뇌정지를 일으키는 그런 인맥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속 없는 이야기만 하는 친구. 실속 없는 이야기만 하는 친구는 시간 낭비만 유발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대외적으로는 전업주이기에 매일 전화해서 바쁘다고 해도 2시간, 3시간씩 떠들어대는 무개념 맘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만 잡아먹는 내용들입니다. 먹는 이야기, TV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등등. 다른 엄마 욕이나 시댁 욕이나 매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들은 TV 미디어의 복사본입니다. 당신의 뇌정지를 유발하고 시간을 뺏고 에너지를 쏙쏙 빼갑니다. 힘든 일상의 휴식처럼 가끔 만나서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할 수는 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2시간, 3시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런 일상을 보내는 친구들은 자기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친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공부를 하느라 일하느라 바쁘다고 해도 그들은 남들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랠 일회성 대화, 시간 때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전염이 되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자주 어울리다 보면 하루하루 굳어가는 확연히 달라진 뇌를 느끼게 됩니다.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를 하는 친구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두 번째, 시간 개념이 없고 게으르며 자기 개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고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게으르고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실속 없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정작 자기 관리나 자기 발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본인들은 공부하거나 뭘 배울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반복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정작 남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얕잡아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이지만 남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한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시간은 오늘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바빠 라는 등의 하루의 극히 일부의 시간을 할애할 일도 그들은 하루의 일과 전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하면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남들의 시간을 통째로 소비하게 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계속 미루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매번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친구.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지만 제가 무언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돌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의 위치의 변화, 재력의 변화, 배우자의 변화 등 친구인 척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내 적으로 돌변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내가 실패하고 돌아오면 다시 친구인 척 돌아옵니다. 그럼 그렇지, 인생이 그런 거야 라며
이런 친구들은 은근 당신의 실패를 염원하며 당신의 실패가 자신의 행복이고 위안입니다. 네 번째, 마녀사냥 매니아. 이간질하거나 뒤에서 욕하는 친구. 만나면 남의 욕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친구를 만나서 직장 상사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씹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마녀사냥처럼 대상을 바꿔가면서 욕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 내가 자리에 없을 때도 내 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 치고 남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타입도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멀리해야 할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건건 투쟁적이며 부정적인 친구. 프로 불편러들처럼 매사에 불평불만이며 뭐를 해도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모든 일의 원인은 남의 탓이며 자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 주변 사람, 이용하는 시설 등등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고 만족하는 경우도 거의 못 봤습니다. 적당히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한다면 당신의 의욕에도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같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없던 고민도 생겨나게 됩니다. 신경 쓰이고 분란이 될 만한 일들이 너무 잦아지기 때문에 인생에 써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다 소비하고 맙니다. 스트레스도 계속 쌓여 무언가를 열심히 도모할 여유로운 일상을 잃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미래를 불러오게 됩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사고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산자 마인드 또는 투자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선구안이 필요합니다. 그 선구안은 미래를 보는 상상력에서 비롯됩니다. 부정적인 친구와 어울리다 보면 기회가 와도 기회를 붙잡을 수 없는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음주 가무, 놀기만 하는 친구. 맨날 놀자고 불러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릴 때야 노는 게 일상이라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맨날 불러내서 술 마시고 노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정말로 삶에 있어서 지장을 줄 정도로 말입니다. 게다가 성인 친구끼리의 만남은 대부분 음주입니다. 술은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며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싸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필름이 끊기기도 하고 그것은 그런 생활이 오래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중에 술 주정이 심하거나 술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술 취하면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시비를 겁니다. 이런 친구랑 같이 다니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과 신변 보호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그 외에도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노후 준비가 끝나고 은퇴를 한 게 아니라면 노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자들과 동등한 유일한 재산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나마도 집에서 만남을 가지는 친구들이라면 비용적인 낭비는 피하겠지만 알다시피 이렇게 노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머니 속에는 고액의 신용카드 영수증만 쌓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금전적으로 이용하는 친구. 당신은 물주. 같이 먹고 돈 안 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많이 벌어야 합니다. 현실에선 저도 친구들끼리 뭐 어떠냐고 돈을 자주 내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형편이 되는 사람이 낼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너무 반복된다면 이것 또한 힘이 듭니다. 너무 반복이 되다 보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되며
당신은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당신이 사겠다고 하면 야, 발라라가 쏜대, 다 같이 가자! 주변 다른 사람까지 마구 불러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100% 당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조용히 연락을 끊게 됩니다. 돈이 없어진다면 사라질 일회성 인맥인 것입니다. 8번째, 돈 빌려달라는 친구. 당신은 ATM기. 차라리 함께 먹고 놀면서 쓰는 돈이 그나마 낫지 돈 달라는 사람은 정말 손절해야 합니다. 자주 돈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상황이 급하고 소액이면 한두 번 조금은 빌려줄 수 있긴 합니다. 친구들끼리 돈은 돌려받지 않아도 될 정도만 빌려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마치 ATM기에서 돈 뽑듯이 너무 자주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나쁜 뜻이 없다 해도 그렇게 자주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면 낭비벽이 심하거나 돈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금액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 연락이 끊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안해서든 의도적이든 말입니다. 또 갚을 능력이 없는데 액수가 커져서 궁지에 몰리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9번째, 사기 잘 당하는 친구. 사기 잘 당하는 친구가 어때서? 순진해서 그런 걸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한두 번 당할 수는 있지만 비슷한 사기를 계속 당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법을 들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기라는 게 뻔한 그런 사기를 말입니다. 심지어는 옆에서 사기라고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봤자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편입니다. 그런 친구랑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중에 본인한테도 불똥이 튀거나 골치 아픈 일에 같이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번 돈은 이런 유형의 뒷수습을 하느라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옆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으로 둔갑되어 협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손절해야 하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과 끊어낸다면 당신은 부자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더럽고 음침하고 기분 나쁜 장소와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와 주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발라라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제 쇼츠처럼 바보들과 다투지 않으려면 그들과 상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일인 것입니다. 대신 멀어질 때는 조용히 멀어져야지 적을 만들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작정하고 당신을 저주하고 망치는데 인생을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절해야 할 친구, 잘못된 인연을 현명하게 끊어내는 것은 당신이 부자로 가는 길과 당신의 안위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밥을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과 가까이 하며 부자를 따라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방식을 아무리 배우고 따라해봤자 결국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식이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좀 더 높은 보수의 노동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